서울 한복판에 빛나는 파라다이스 호텔 그룹. 전국 20개 지점, 연 매출 2조 원.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오늘은 5성급 호텔에서 벌어진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특별해질 거예요. 2025년 5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라다이스 호텔 그룹 본사 최상층 68세 한지수 회장은 통창 앞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까르띠에 시계, 완벽하게 정돈된 백발 단발머리. 그녀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그룹을 이끌어온 전설적인 여성 경영인이었죠.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 8천억, 해외 진출 프로젝트 최종 승인. 모두 완벽한 숫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외아들 36살 한민재였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본점 부총 지배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MBA 학위, 완벽한 경력.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민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도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누구죠?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본점 하우스키핑 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순간 지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하우스키핑? 객실 청소하는? 네. 학력은? 집안은?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죠. 고졸입니다. 집안은?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셋이 살아요.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지수는 뒤로 기댔습니다. 민재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호텔 경영을 해왔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봐. 재벌가 자제들, 의사, 변호사, 외교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졸에 청소일하는 여자를. 민재의 턱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소은 씨는 그저 청소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야,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우리 손님들 앞에, 우리 임직원들 앞에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민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평범한 분이셨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고.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나도 평범했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댁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내가 알아? 나는 30년을 증명하면서 살았어.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 고통을 내가 알아? 민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됩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시려고 해요? 뭐, 소은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저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에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8이었던 자신. 중소기업 비서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죠. 그때 만난 사람이 파라다이스 호텔 그룹 2세 한태준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비서 주제에 우리 집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결혼은 했지만 지옥이었습니다. 시댁 모임 때마다 무시당했어요. 임직원 행사 때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이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셨대? 15년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경영학 석사를 땄어요. 회계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증명했죠.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룹을 이끌어 2배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로 복귀. 난 그래서 더 안 돼. 내가 그런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고생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소은 씨 잘못이 아니고요. 그래도 안 돼.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소은 씨랑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도. 민재야. 30년 후에도 어머니가 여전히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손자, 손녀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요. 민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 아래 파라다이스 호텔 본점이 보였습니다. 30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다음 날 아침 5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평소 입는 디자이너 옷들을 지나쳐 맨 구석 옷장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입던 평상복이었죠. 검정색 면바지, 낡은 가디건, 색이 바랜 블라우스. 지수는 그 옷들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 아침마다 하던 풀 메이크업 대신 오늘은 베이스만 살짝 발랐습니다. 귀걸이도 빼냈습니다. 시계도 벗었죠. 마지막으로 오래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60대 후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죠. 이 정도면 되겠지. 지수는 가방도 명품 백이 아닌 낡은 천가방으로 바꿨습니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빼냈어요. 현금 10만 원만 넣었습니다. 좋아. 출발하자. 파라다이스 호텔 본점. 30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 대리석 로비, 크리스탈 샹들리에, 금빛 장식. 평소 지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바로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지수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차림을 보고 금방 시선을 돌렸죠. 로비는 북적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투숙객들이 체크인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아! 지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죠. 부딪힌 사람은 30대 남성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지수가 말하려 했지만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었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지갑, 휴대폰, 손수건. 그때였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하우스키핑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는 이소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사랑한다는 바로 그 여자였죠. 소은은 무릎을 꿇고 지수의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지수는 소은을 자세히 봤습니다. 단정한 얼굴, 맑은 눈동자, 그리고 진심 어린 걱정의 표정. 다 담았어요.
여기요. 소은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소은이 지수의 팔을 살폈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다행이에요. 아까 그 손님은 정말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가시다니. 소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본 예의도 안 지키시고. 원래 호텔이 그렇죠, 뭐. 지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호텔은 모든 분들을 존중해야 하는 곳이에요. VIP든 일반 투숙객이든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든요. 지수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네. 제가 배운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소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체크인 하시려고요? 아, 네. 그럼 제가 프런트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소은이 앞장섰습니다. 지수가 따라갔죠.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도와드릴 거예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소은이 다시 한번 밝게 웃고는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지수는 15층 객실에 체크인했습니다. 일부러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룸을 선택했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도 반짝였죠. 지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311번으로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하우스키핑 팀 이소은 드림. 손글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적은 흔적이 보였어요. 손님마다 이런 쪽지를 다 쓴다고? 지수는 프런트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315호인데요. 하우스키핑 팀 이소은 씨가 모든 객실에 이런 손편지를 쓰나요? 아, 네. 소은 씨는 매일 자기가 담당하는 객실마다 손편지를 써서 놓아요. 손님들 평가가 아주 좋으시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쪽지를 다시 봤어요. 성실하긴 하네. 30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네. 하우스키핑입니다. 타올 교체 드리러 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은이 서 있었어요. 아, 아까 그분. 다시 뵙네요. 소은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타올 몇 개 더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 더 드릴게요. 밤에 추우시면 덮으시라고요. 소은이 깨끗한 타올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 지수가 일부러 물었어요. 소은 씨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이나? 힘들지 않아요? 소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무거운 거 들어야 하고 손님들 중에는 까다로운 분도 계시고.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소은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좋은 순간? 네. 손님이 덕분에 편안했어요 라고 하실 때 그냥 그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소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한 방에서 누군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신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작지만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녁 7시. 지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뭐야, 이게 소스가 맞아? 중년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VIP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이 소스 맛이 이상하다고. 다시 가져와. 네, 즉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접시를 밀쳤어요.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소스가 사방에 튀었죠. 주변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게 5성급 호텔이야? 음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님. 즉시 새 음식을. 됐어. 이따위 호텔 다신 안 와. 남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은이 나타났어요. 원래 근무 시간이 끝났지만 야간 청소를 돕기 위해 남아 있었던 거였죠. 잠깐만요, 손님. 소은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당신? 하우스키핑 팀 이소은입니다. 소은은 차분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불편하셨죠? 당연하지. 돈 내고 왔는데 이 모양이야.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은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고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치실까 봐요. 소은이 맨손으로 조각을 주었습니다. 야, 그러다 다쳐. 웨이터가 말했지만 소은은 계속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됐어. 그만해.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소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셨죠?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제 생각엔 손님이 진짜 화내시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힘든 일 있으셨죠? 그래서 예민해지신 거 아닐까요?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소은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 호텔은 손님이 편안하시라고 있는 곳이에요. 마음까지 편안하시길 바라는 거죠. 오늘 음식은 제가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그리고 디저트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소은이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깨진 조각에 베인 거였죠. 아, 피나잖아. 웨이터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아요. 손님 먼저 챙겨야죠. 남자는 소은의 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알았어. 다시 먹을게. 감사합니다, 손님. 소은이 밝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는 다음 날 아침 5월 5일 일요일 지수는 체크아웃하기 전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도둑이야. 내 목걸이 없어. 한 여자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300만 원짜리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손님. 무슨 일이신지. 내 방 청소한 직원을 당장 불러. 그게 어느 방이신데요? 520호. 매니저가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520호는 이소은 씨가 담당했습니다. 당장 불러. 잠시 후 소은이 왔어요. 저를 부르셨다고. 너야. 내가 내 목걸이 훔쳤지?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거짓말 마. 오늘 아침에 분명히 화장대에 놔뒀는데 내가 청소하고 나서 없어졌어. 소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님,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증거가 있어? 없으면 인정해.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소은 씨, 혹시 실수로. 아니에요.
저 정말 안 했어요.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CCTV를 확인하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확인해 봅시다. 매니저가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20분 후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안팀장이 왔습니다. CCTV상으로는 소은 씨가 520호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넣었겠지.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소은 씨, 주머니 확인 좀 해봐도 될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집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은? 가방도 열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그럼 어딘가에 숨겼겠지. 손님, 증거가 없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지수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투숙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손님,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호텔바에 가셨나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손님이 어젯밤 11시쯤 바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비틀거리면서 엘리베이터 타시는 거려. 그리고 목에 목걸이가 없으셨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바에 두고 오신 거 아닐까요? 취하셔서 기억 못 하시는 거고요. 매니저가 급히 바에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 바 소파 밑에서 목걸이 발견됐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여자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소은은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은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수는 소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떳떳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지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여전히 호텔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는 걸,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지수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회장님,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집으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봤어요. 소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손님을 위해 무릎 꿇고 유리 조각을 줍던 모습,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참았던 모습. 나는 뭘 한 거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았어요. 시댁 어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참았던 기억. 내가 똑같은 짓을 하려 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민재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준수야, 어머니가 미안해. 지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준수야,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소은 씨도 같이. 네, 정말요? 응, 제대로 인사받고 싶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래, 어머니가 틀렸어. 소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어머니, 내일 봐. 사랑해, 아들. 내레이터. 다음 날 저녁, 지수의 집. 민재와 소은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소은 씨. 거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아요. 지수가 소은을 봤어요. 소은 씨, 놀랐죠? 네. 무엇이요? 호텔에서 나를 봤을 때. 나야. 15층에 묵었던 손님.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응. 일부러 변장하고 간 거야. 너를 보기 위해서. 소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미안해. 지수가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무시당했어.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그래서 두려웠어. 준수마저 그렇게 살까봐. 그런데 너를 보고 깨달았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너는 학력이나 집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더라.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야. 회장님, 손님을 위해 무릎 꿇고 유리 조각 줍는 거, 억울한 누명 써도 참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소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너의 가치야. 지수는 소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마워. 준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소은도 지수를 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라. 6개월 후 11월 파라다이스 호텔 본점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쪽엔 재벌가 사람들, 경영인들, 다른 한쪽엔 호텔 직원들, 소은의 이웃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모릅니다.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을 봅니다. 지수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문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행복할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한지수 회장은 68년을 살면서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은이라는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의 가치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학력으로, 직업으로, 집안으로. 잠깐 멈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봐주세요. 그 사람이 다른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